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한낮 기온 2에서 3도로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매서운 바람에 춥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현재까지 최고 12cm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앞으로 최고 30cm의 눈이 더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이 내린 눈으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전해상으로는 내일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이 3도, 영덕과 경주가 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0도, 독도 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서서히 추위가 풀려서요. 수요일부터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외를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이 진료를 거부한다면 아픈 몸에 또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데도 요즘 이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병원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유학하다 지난 6일 귀국한 A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리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에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검사는커녕 제대로 된 진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를 다녀온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없이 진료를 어떻게 된다 설명도 없이 그냥 가셔야 된다고. 일주일 뒤에 오셔야 된다고. 그냥 전화로라도 진료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한테 다짜고짜 전화 바꿔주셨어요. A씨는 입국 전 싱가포르 병원에서 코로나19가 아니라는 진단을 이미 받은 상황. 귀국 후에도 발열 등 증상이 없어 격리나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보건소의 확인까지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아무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해줄 수가 없대. 1339하고. 그 병원에 가시면 된대. 그럼 이야기해버리니 완전히 환자보다 더 무섭게 치료하는 거야. 우리 거기 내쫓 쫓기게 하면 내쫓아버리고 으따 말도 안 통해. 그냥 병원 방침이 그렇고. 병원은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 진료 거부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입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대학병원에는 고령자의 면역 저하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현실이거든요. 2주 이내에 그런 지역에 다녀오신 분인데 무증상자라면 가급적 급한 진료가 아니면은 2주 뒤로 미루고, 만약에 급한 증상이 있다, 약이 떨어졌다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끼고 선배 진료소로 가라. 코로나19 유행국가로 분류된 곳은 중국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등 7개국. 질병관리본부는 유행국가 방문자라도 의심 증상이 없다면 보호장구를 착용한 뒤 일반 진료를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과 일선 병원 대응이 엇박자를 내면서 의료진과 환자 사이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상북도는 방학을 마치고 도내 대학에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유학생은 14일 동안 외부 출입 없이 도시락 등의 식사를 제공받고 매일 발열 체크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받으며 생활하게 됩니다. 현재 도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2,087명이고 이 중 국내 체류 653명, 휴학 입학 포기자 133명을 제외한 1,301명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8시 3분쯤 영덕군 동쪽 102km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깊이는 19km이고 지진의 규모가 작은 데다 육지에서 먼 바다에서 발생해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포항시는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인증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서와 인증 명판을 발급합니다. 포항시는 내진 성능평가와 인증 수수료를 각각 최대 3천만 원과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더 많은 시설물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4.15 총선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역 후보는 누가 될지 또 실제 어느 정당이 선거를 치를지조차 안개 속입니다. 통합을 결의한 보수 정당들은 여전히 지분 싸움으로 힘대결을 하고 있고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보수당 전진당과 합당하고 신당 이름을 미래한국통합신당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통합신당 준비위원회는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꿔 확정했습니다. 한국당이 공천 여론조사에 이어 공천 면접을 시작했지만 후보자 선정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신당 출범 과정에 지분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공관위원 연락하는데 우리 공관위원끼리 할 때는 이런 기준을 하자 했는데 그 사람들 와가 또 바꿔보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또 당명 문제 또 미래한국당 문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굉장히 더디게 만들고 있어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던 신당도 당 이름을 2번이나 선관위로부터 거부당하자 4년 전 쓰던 국민의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는 23일 공식 창당을 계획하고 있지만 제대로 후보를 낼 수 있을지도 오리무중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쳤던 바른미래당은 새 보수당과 국민의당으로 당원이 대거 빠져나가며 대구 경북에서는 와해되다시피 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선거구 획정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상하한선에 맞춰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데 현역 의원 사이 이해관계가 엇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이제 2달, 정치권의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한 이합집산이 계속되면서 후보 선정은 미뤄지고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면서 인적 쇄신이나 정책 선거 기대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상북도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포항시 포스텍과 함께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는 기존 3세대 방사관 가속기보다 빛의 밝기를 약 100배 이상 개선한 가속기로 이미 포항에 설치돼 있는 일자형 4세대 방사관 가속기와 비교해 동시에 여러 연구팀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포항에서 3, 4세대 방사관 가속기를 운영 중이지만 이용자 수요가 많아 가속기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건립 부지를 획정할 계획인데 포항은 나주와 오송, 춘천, 인천 등과 치열한 가속기 유치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가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발굴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세대당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2시간 무료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감면해주고 월 10톤까지 상수도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3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하수도 요금 감면과 평생학습원, 여성문화관 등의 교육 이용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의 다자녀 가구는 3,100여 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암소의 능력을 송아지 때 판별할 수 있는 예측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암송아지를 고기소로 키울 건지 번식용 소로 키울 건지 일찌감치 판단할 수 있게 돼 축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한우 사육 농장입니다. 어린 암송아지의 모근과 혈액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료와 개체 식별 번호를 유전체 컨설팅 기관에 보내면 2달 뒤쯤 분석 결과와 함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체 정보를 미리 추정해 놓은 능력 예측 방정식에 넣어서 능력을 조기에 분석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통상 암소의 유전적 능력은 아비의 혈통으로 짐작하거나 암소가 낳은 송아지를 키워 출하한 뒤 도축한 성적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예측 기술 개발로 송아지를 어떻게 키울지
조기에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번식 능력이 좋은 암소라면 송아지를 많이 낳도록 하고 비육 능력이 우수하면 고급 한우 고기를 생산하는 소로 키우면 됩니다. 교배조합을 짤 때 암소의 그 부족한 그 형질의 정액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걸 또 통해서 조기에 또 선발과 도태를 통해서 우리 농장의 암소 우량 축군을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암소 유전 능력 예측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농협가축계량원 혹은 도축산 관련 기관에 신청을 하시되 농가에서는 해당 개체를 확정하시고 모근 시료를 채취 후 지퍼백에 담아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기술 개발과 서비스로 한우 개량이 촉진되고 우리 한우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 형산강 둔치에 물놀이장이 조성돼 오는 7월 개장합니다. 포항시 연이읍 형산강 남쪽 둔치에 만든 야외 물놀이장에는 일반 물놀이장과 물썰매, 워터슬라이드,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집니다. 포항시는 여름철에는 무더위를 식히는 공간으로 봄, 가을에는 카약 카누 체험, 겨울에는 야외 스케이트장이나 눈썰매장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늘부터 손곡동 경주 베이스볼 파크에 설치한 인공 암벽장을 다시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 암벽장은 개장 2년 만인 지난 2018년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누수로 인한 이끼와 패널 균열 등이 발생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경주 인공 암벽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포항시립미술관에 올해 첫 기획전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대사회의 단면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과 한국 조각 1세대 오종욱의 회고전이 눈길을 끕니다.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평면적인 사진과 그림을 입체 조각으로 선보이고 컴퓨터의 픽셀을 조합해 현대 기계 문명을 담았습니다. 은은하고 신비로운 빛이 인상적인 이 작품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아름다움조차 인스턴트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영상 속 나무들은 주식이 하락세일 때 푸른색을, 상승세일 때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포항에 있는 미술관은 처음 와봤는데 조명이랑 조형물이랑 이런 걸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신선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전시실에는 한국 용접 조각을 대표하는 조각가 오종욱의 회고전이 열립니다. 작고 25년 만에 열리는 첫 회고전으로 스틸아트로 위상이 높은 포항에 기증하고 싶다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50여 점이 공개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절망을 담은 초기 작품과 인간 내면을 탐구한 후기 작품이 함께 전시됩니다. 조각가 오종욱은 한국전쟁 참전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 그리고 거기서 기인된 절망과 고통 그리고 인간 실존에 대한 탐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작가이고요. 한편 초원 장두건관에서는 판화와 수채화, 사진으로 담아낸 포항 풍경전이 열립니다. 올해로 개관 11주년을 맞는 포항 시립미술관은 스틸아트 뮤지엄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 친화형 미술관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특별 기술 지원을 실시합니다. 경북에 있는 중소기업이 정부 기술개발 공모 사업에 신청할 경우 전문 기관과 협력해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모두 3회의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신청서 작성도 지원해 줍니다. 사업 신청은 경북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문에 참고해 오는 28일까지 하면 됩니다. 주말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매서운 바람에 춥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현재까지 최고 12cm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앞으로 최고 30cm의 눈이 더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이 내린 눈으로
앞으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전해상으로는 내일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이 3도, 영덕과 경주가 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0도, 독도 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서서히 추위가 풀려서요. 수요일부터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